안녕하세요. 스위스올 팟캐스트 강호성입니다. 현재 NBA 플레이오프가 진행되는 와중에 제가 서부 플레이오프 미네소타 덴버 시리즈는 프리뷰를 올렸고 그 다음에 1경기 리뷰도 올렸어요. 그리고 오케시랑 댈러스 시리즈는 현재 프리뷰를 준비 중이고요. 오늘은 NBA 플레이오프 동부 컨퍼런스 2라운드 프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프리뷰할 시리즈는요. 뉴욕 닉스 대 인디애나 페이서스 프리뷰할 거고요. 보스턴 클리브랜드는 안 할게요. 보스턴이 4대0 혹은 뭐 4대1 정도로 아주 쉽게 이길 것 같아서 이 시리즈는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서 프리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는 뉴욕 닉스와 인디애나 페이서스 이 프리뷰만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제가 인디애나였으면 저는 필라델피아와 뉴욕 닉스 중에서 필라델피아가 올라오기를 바랬을 것 같아요. 인디애나가 최고의 강점인 풋스피드, 그러니까 진짜 빠른 스피드를 이용한 농구에 필라델피아와의 상성이 좋거든요. 필라델피아는 조엘 엠비드 같은 느린 선수들이 있어서 경기 내내 이 풋스피드에서 나오는 미스매치를 통해서 좀 노출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라델피아가 올라왔으면 했겠지만 인디애나는 근데 아주 인디애나와 매치업이 잘 되는 뉴욕 닉스가 올라왔습니다. 정규 시즌 인디애나와 뉴욕 닉스의 양 팀의 경기를 보면요. 3번 경기를 했는데 인디애나가 2승 1패고요. 그런데 이거를 통해서 뭔가 앞으로 승패를 예측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줄리어스 랜들이 첫 번째 게임에 뭐 플레이를 했고 이제 줄리어스 랜들은 부상으로 이제 없죠. 또 어떤 경기는 버디 힐드랑 시아캄이 같이 출전한 경기도 있고요. 타지 깁슨이 19분 뛴 경기도 있고 이 정규 시즌의 경기들이 현재 양 팀의 라인업과는 완전히 좀 다른 팀의 경기여서 정규 시즌 결과로 시리즈를 분석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거기서 뽑아내서 좀 얘기를 좀 해보자면 첫 번째로 제가 뽑는 관전 포인트는 리바운드 배틀입니다. 근데 단순히 뭐 리바운드를 누가 잡냐의 싸움을 넘어서 이 시리즈의 아주 중요한 요소와 연결이 돼 있는데 일단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기본적인 스탯을 좀 살펴볼게요. 뉴욕 닉스는 자기 팀의 미스된 슛의 33.3%를 오펜시브 리바운드로 잡아내는 정규 시즌 최고 리그 1위의 오펜스 리바운드 팀이고요. 인디애나 페이서스는 반대로 수비 리바운드가 아주 약한 팀이에요. 상대팀의 미스의 겨우 70%만 리바운드로 잡아내고 이게 리그 26위거든요. 정규 시즌에 이 두 팀이 만났을 때 뉴욕 닉스가 리바운드 싸움에서 완전히 압도를 해버립니다. 뉴욕 닉스가 인디애나전에서 디펜스 리바운드를 76%를 다 했고요. 즉 인디애나가 미스한 슛의 76%를 디펜시브 리바운드로 잡아냈고 76%면 리그 1위입니다. 바로 1위인 수치고 반면에 인디애나는 뉴욕 닉스를 상대로 했을 때 겨우 미스된 슛의 66%만 디펜시브 리바운드로 가져갔거든요. 이거는 리그에서 그냥 꼴찌예요. 제일 낮은 수치이거든요. 그래서 리바운드 뭐 특히 뉴욕 닉스의 오펜스 리바운드가 중요한데 제가 이 시리즈에서 오펜스 리바운드가 왜 중요한지를 알려드릴게요. 인디애나가 정규 시즌 게임당 페이스가 102.16으로 리그 2위고요. 뉴욕 닉스는 95.96으로 리그 30위거든요. 그래서 리그에서 가장 빠른 페이스의 농구를 하는 팀과 가장 느린 페이스의 농구를 하는 팀이 이번 시리즈에서 만난 거란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두 팀이 만나서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 시리즈인데 인디애나는 뭐 다들 알다시피 디펜스 리바운드 잡고 트랜지션 시작하면 이제 윙들이 이제 코트에 달려주고 할리버튼이 진짜 전진 패스를 뿌린다고 하잖아요. 완전히 앞으로 공을 던져주면서 공격을 진짜 빠르게 하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득점도 많이 나고 빠른 농구를 좋아하는 팀이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얼마 전에 크리스 폴이 안드레 이고달라랑 에반 터너가 하는 포인트 포워드라는 팟캐스트에 나와서 재밌는 말을 했거든요. 크리스 폴이 얘기하는 게 자기가 피닉스 있을 때부터 리그의 트렌드가 좀 변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피닉스에서 당시 팀의 포커스 중 하나가 오펜스 리바운드를 잡으러 들어가라 이런 거였거든요. 크리스 폴이 뭐 리그 트렌드가 바뀌는구나 생각하면서 골든 스테이트로 왔는데 골든 스테이트에서도 역시 코치진들이 강조한 게 오펜스 리바운드를 무조건 달려들어라라고 했대요. 옛날에는 크리스 폴이나 뭐 거기 안드레 이고달라나 에반 터너 같은 선수들한테 물어봐요. 옛날에는 상대편 슛을 쏘면 우리 편 포인트 가드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다 돌아가야지 백코트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크리스 폴도 원래 옛날에는 다 백코트를 먼저 하는 게 우선이었는데 이제는 리그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 이제는 포커스가 코트의 모든 선수가 오펜스 리바운드를 잡기 위해 뛰어 들어가는 게 트렌드고 그래서 자기도 오펜스 리바운드를 잡으러 들어가라고 주문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수비 입장에서 자기 마크맨을 박스아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펜스 리바운드를 잡으러 뛰어들면은 상대편이 되게 리바운드를 깨끗하게 잡고 바로 트랜지션으로 못 가는 효과를 갖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상대편의 트랜지션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게 우리 편이 펜스 리바운드를 잡으러 뛰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트렌드죠. 근데 이게 이번 시리즈에서 완벽하게 설명이 되는 게 뉴욕 닉스는 리그 최고의 오펜시브 리바운드 팀이고 인디애나는 리그 최고의 트랜지션 팀이에요. 뉴욕 입장에서는 오펜시브 리바운드에 다른 어떤 시리즈보다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 겁니다.
왜냐면은 첫 번째로는 이게 뉴욕의 강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인디애나의 강점인 트랜지션 게임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테니까 아마 이 뉴욕의 오펜스 리바운드가 다른 시리즈보다 키가 될 것 같아요. 뉴욕 닉스가 약한 디펜시브 리바운드 팀인 인디애나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오펜스 리바운드를 공략하고 그러면서 인디애나는 장기인 트랜지션 게임을 못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의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역시 제일런 브런슨 대 타이리스 할리버튼이죠. 제일런 브런슨 일단 지금 굉장히 역사적인 플레이오프 시리즈를 가져가고 있는데 1라운드에서 제일런 브런슨이 보여준 기록은요. 1993년 마이클 조던 이후로 처음으로 플레이오프 4경기 연속 39득점 이상을 한 선수가 됐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오프에서 NBA 역사상 처음으로 35득점, 15어시스트를 원정 3경기에서 연속으로 기록한 선수이고요. 그 다음에 1라운드 필라델피아 시리즈에서 제일런 브론슨이 평균 35.5득점을 했고 마지막 경기에서는 41득점, 12어시스트를 했거든요. 플레이오프에서 시리즈를 승리로 가져간 선수 중에 평균 35득점, 어시스트 9개 이상을 기록한 선수의 리스트가 있는데 일단은 제일런 브론슨 그리고 끝입니다. 리스트에 제일런 브론슨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엄청나게 역사적인 지금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제일런 브론슨이 이번 인디애나 시리즈에서 어떻게 공략을 할지 좀 생각을 해보면 뉴욕 닉스는 공격할 때 매치업을 생각을 해보면요. 인디애나는 거의 높은 확률로 에런 니스미스를 제일런 브론슨한테 매치업을 시킬 거거든요. 그러면서 니스미스가 제일런 브론슨에게 엄청나게 볼 프레셔를 굉장히 많이 앞에서부터 가하는 플랜을 가져올 것 같아요. 마일스 터너는 아이지아 텐슈타인한테 매치업이 되고 제가 기존의 경기 영상을 좀 보니까 제일런 브론슨이 픽앤롤을 할 때 마일스 터너가 하이드랍을 하더라고요. 근데 리 칼라이 감독 특징이 커버리지를 믹스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 포지션에서는 뭐 하이드랍 했다가 그 다음 포지션은 갑자기 브론슨 트랩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같은 경기 내에서 매 포지션마다 커버리지를 좀 바꿔가는 거를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브론슨 입장에서는 순간순간 변하는 인디애나의 커버리지를 읽고 반응하는 것이 진짜 중요해질 것 같고요. 인디애나 같은 경우는 또 할리버튼이 피켄롤 액션에 끼게 되면 할리버튼을 좀 구해줘야 되거든요. 뉴욕 닉스 같은 경우는 할리버튼 같이 약간 약점이 있는 선수가 있으면 집요하게 파고들거든요. 그래서 할리버튼을 아마도 굉장히 많은 스크린 액션에 끼워넣고 싶어 할 텐데 인디애나는 아마도 할리버튼이 해지 리커버리 하는 식으로 할리버튼을 좀 세이브 해주려고 할 거고 그 후에 이제 할리버튼이 브론슨이랑 스위치가 된 경우에는 인디애나는 브론슨한테 바로 더블팀을 붙고 뒤쪽에서 로테이션 하는 방법을 선택할 거거든요. 그래서 뉴욕 닉스는 최대한 이런 상황에서 이득을 좀 많이 보기 위해서 가드 대 가드 스크린을 많이 했습니다. 정규 시즌 때는. 근데 이제 플레이오프에서는 더 이상 이런 상황에서 공격할 수 있는 인디애나의 가드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그전에는 버디힐드가 있어서 버디힐드도 공략했고 벤 메서린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부상으로 빠져 있죠. 인디애나가 그런 가드들을 빼고 지금 남아있는 가드들은 굉장히 좀 스피드가 빠른 가드들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로테이션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브론슨이 제 생각에는 정규 시즌에 인디애나를 상대할 때보다 조금 더 어려워졌다고 봐도 되는데 그래도 저는 여전히 브론슨이 인디애나 상대로 매치업이 좋아 보입니다. 정규 시즌에서 인디애나 상대로 브론슨이 평균 36득점, 야투율 41%, 자유투를 한 경기당 10개 정도 쐈는데 브론슨은 이번 시리즈에서도 저는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즐겨 듣는 팟캐스트 중에 ESPN의 브라이언 윈도스트 기자가 호스트하는 홉스 콜렉티브라는 팟캐스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팀 맥마운이라는 기자가 텍사스 지역 팀을 커버해요. 그 기자가 커버하는 팀 중 하나가 댈러스인데 리 칼라이 감독이 원래 댈러스 감독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인디애나를 갔는데 제일런 브론슨도 댈러스 선수였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런데 이제 제일런 브론슨이 이렇게 막 지금처럼 슈퍼스타급으로 올라오기 전에 이제 백업 가드로 리칼라이 감독을 썼는데 맥마운 기자가 얘기하는 거는 리칼라이 감독의 마지막 플레이오프 시리즈에서 7경기에서 제일런 브론슨을 10분밖에 쓰지 않았다. 그래서 완전히 사실상 제일런 브론슨의 능력을 좀 믿지 않은 그런 것처럼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시리즈에서 브론슨이 엄청 좀 겸손하고 예의가 있는 선수여가지고 막 그런 거를 밖으로 내보내진 않겠지만 제일런 브론슨이 인디애나한테 비수를 꽂을 때마다 제일런 브론슨이 엄청나게 리칼라이 감독한테 뭔가 내가 증명했다 보여줬다는 느낌이 있어서 좋아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제 생각엔 제일런 브론슨이 그런 모티베이션도 있을 것 같고 이번 시리즈에서 잘할 것 같습니다. 근데 뉴욕 닉스가 제가 팀의 로스터상 한계가 있다고 보긴 하거든요. 골든 스테이트 경기 리뷰 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골든 스테이트는 스테픈 커리 외에 제2의 샷 크리에이터가 없기 때문에 모든 수비를 스테픈 커리한테 쏟아부으면 다른 쪽에서 슛을 만들 수 없어서 경기를 진다. 뭐 이런 게 지금 골든 스테이트의 이번 시즌의 문제였는데 뉴욕 닉스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현재 로스터 중에서 제일런 브론슨을 제외하면요.
자기가 슛을 만들어서 던질 수 있는 선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필라델피아도 보면은 제일런 브룬슨한테 엄청나게 많은 수비 자원을 투자하고 그런 전략을 갖고 오는데, 저는 그래서 브룬슨이 효율적이지 못한 시리즈를 가져갈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브룬슨이 이런 말도 안 되는 활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브룬슨은 걱정하지 않고, 브룬슨은 특히나 이번 시리즈는 또 매치업이 좋은 시리즈여서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타이리스 할리버튼이죠. 할리버튼이 인시즌 토너먼트 하고 그다음에 햄스트링 부상 전까지는 정말 역대급 활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리버튼의 역대급 시즌에 대한 에피소드도 준비하고 그랬는데, 햄스트링 부상 이후에 전혀 다른 선수가 되었죠. NBA 어워즈를 수상하려면 65경기 이상을 플레이해야 돼서 할리버튼이 햄스트링 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경기를 뛰었거든요. 출전 시간 제한이 있었지만 햄스트링 부상이 원래 좀 길기도 하고 좀 오래 쉬어야 낫는 부상이라는 걸 생각하면 좀 더 안 좋았죠. 할리버튼이 부상 이전에는 경기당 평균 21득점, 4리바운드, 13어시스트, 그 다음에 트루 슈팅 퍼센트가 63%였거든요. 근데 부상 이후에 경기당 평균 17득점, 4리바운드, 9어시스트, 트루 슈팅 퍼센트는 57%로 떨어져요. 그리고 할리버튼이 원래 골밑 돌파 후 마무리가 아주 좋은 선수였는데, 부상 전에는 페인트존 안에서 슛도 경기당 6개를 쐈는데 부상 이후에는 4개밖에 안 하고요. 풀업 3점도 원래는 진짜 스테픈 커리 영역에서 놀던 선수였거든요. 그전에는 풀업 3점 성공률도 39%에서 부상 이후에는 29%로 줄었고요. 풀업 3점을 던지는 횟수도 부상 전보다 경기당 2개가 줄었어요. 시도 자체가 줄었는데 효율도 더 낮아진 거죠. 지금 부상 이후에 돌파 후 득점이 줄고 풀업 슈팅도 안 되니까 사실상 상대방이 할리버튼의 피켄롤 상대하기가 진짜 한결 수월해졌죠.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할리버튼의 전체 피켄롤 볼 핸들러 중 순위가 하위 40% 안에 속하거든요. 원래는 정규 시즌에 부상당하기 전까지는 2위인 루카 돈치치보다 20%가 높은 진짜 압도적인 높은 효율의 1위 선수였거든요. 근데 피켄롤도 많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부상 이후에 효율이 너무 떨어지는 선수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할리버튼이 다시 부활한다면 1라운드 하기 전에 좀 쉬었으니까 미러키 시리즈가 부활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미러키는 리그에서 가장 약한 백코트 수비진을 갖고 있는 팀이고 드랍 커버리지를 하고 할리버튼이 공략하기에 아주 안성맞춤인 형태의 팀이거든요. 그런데도 아직 1라운드에서 효율이 옛날처럼 나오지 않는 걸 보니까 뭔가 아직도 부상의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지금 며칠 쉬었는데 컨디션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할리버튼이 이 시리즈에서 브론슨과 대등하게 활약을 해주지 못한다면 인디애나는 이길 가능성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 이 시리즈 예상은요, 뉴욕 닉스가 인디애나와 매첩이 너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뉴욕 닉스는 미러키와 다르게 아주 빠르게 풋스피드에서도 매치업이 잘 되고 피지컬적으로도 훨씬 더 우위에 있는 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오펜스 리바운드도 인디애나의 최고의 장점인 트랜지션에 아주 좋은 카운터가 되는 팀이고, 플레이오프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파스칼 시아캄의 매치업이 아주 잘 되는 오지 아누노비도 뉴욕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할리버튼을 막을 돈테 디빈첸조, 조시 아트도 있고, 여기에 벤치에서 나올 수 있는 듀스 맥브라이드도 이 시리즈에서 주목해야 됩니다. 듀스 맥브라이드가 아주 좋은 수비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할리버튼을 좀 괴롭힐 수 있는 디펜더고, 게다가 낙다운 3점 슈터라서 이 시리즈에서 활약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매치업을 보면 뉴욕 닉스의 매치업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뉴욕 닉스가 한 4대2 정도로 이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시리즈 프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경기 시작하고 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